안녕하세요. 로아나의 로블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 책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인간관계론 강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1, 2년 정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어떤 강의를 하지라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갈 수 없으니까. 이 책의 저자는 앤디 말린스키라는 분이고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문제학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조직행동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인간관계론 강의로 명성을 얻었으며 현재는 브랜다이스 대학 국제경영대학원 교수와 심리학 교수로 동시 임용되어 있다. 이 책이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이유는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유나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데부터 해결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초반에 심리학의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다.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을 뜻하는데 이 안에 머무는 한 일체의 부담감 없이 느긋한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고 도전의 버거움이나 실패의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러니 살면서 자기만의 안락한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곳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익숙한 영역이어서 그저 습관적으로만 행동하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두려움, 걱정, 긴장, 불안이 엄습하는 미지의 암흑 세계와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다. 구글에서 안전지대를 검색해 보았다. 수면을 박차고 어항 밖으로 뛰어오른 금붕어가 다른 어항으로 곧장 향하는 그림. 고개를 하듯이 줄 위를 걷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낙하산을 메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이렇게 외치는 사진도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기껏해야 한 걸음만 걸어가면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자신을 꽁꽁 묶어두기 위해 스스로 쌓아 올린 벽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벽을 뛰어넘는 도전을 통해 마침내 전혀 다른 삶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온다. 그들은 당신도 자기들처럼 해낼 수 있다고 목청껏 외친다. 뛰어넘으세요. 도전하세요. 당신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나 역시 이런 종류의 메시지에 용기를 얻고 도전에 나서 보기도 했지만 막상 그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면 좌절에 빠질 때가 많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런 충고를 믿었다가 한숨을 내쉬며 실망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냥 한 걸음만 나가면 돼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할 수 있어요. 다 돼요. 이런 말은 저는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우리가 부담을 넘어서는 일이 왜 그토록 힘든지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벽 너머로 달려나갈 결심을 한 당신에게 용기와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정말 이 책을 읽고 저도 좀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경쟁력에 관한 어려움. 내가 이 일에 소질이 없다는 걸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낄 경우엔 부담의 벽을 넘는 일이 더 힘들다. 자신의 무능이 다른 이들의 눈에 훤히 보일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체가 탄로나는 게 죽기보다 싫다는 것이다. 교수가 되어 처음으로 비즈니스 스쿨의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내가 느꼈던 무력감이 기억난다. 나는 수강생들이 나보다 비즈니스 이론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는데 아마 그건 사실이었을 것이다. 또한 준비한 자료를 다 끝내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지나치게 빨리 끝내버릴까봐 걱정했는데 역시나 그랬다. 경쟁력에 관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다. 낮은 자존감은 저명 인사들마저 거침없이 잠식해버린다. 아카데미 여주연상과 음악상, 에미상, 그래미상, 골든글러브상까지 두루 섭렵한 가수 겸 영화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더는 신인 시절 극심한 무대 공포증을 경험한 뒤부터 톱스타로 살아온 25년 동안 스타디움 같은 큰 규모의 공연장 무대에 서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미상을 수상한 영국 가수 아델은 공연 도중에 급작스러운 무대 공포증에 당황한 나머지 공연장의 비상구로 탈출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인터넷 언론사인 허핑턴 포스트의 설립자 아리아나 허핑턴은 이렇게 자기 회의적인 감정에 대해 나의 무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내 머릿속의 불쾌한 룸메이트라고 묘사한 적이 있다. 배우 리즈 위더스푼은 영화 앙코르로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수상하기 직전에 이 불쾌한 룸메이트의 존재감을 뼛속 깊이 느꼈다. 그녀는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 이름이 불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앉아 있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두려웠거든요. 이렇게 버겁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하려고 든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가면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가면증후군이란 자신이 거둔 성공이나 업적이 피나는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운이나 우연 때문이라고 여겨서 자신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를 말한다. 자신의 불완전함이 세상에 까발려지고 인생의 거짓말들과 비겁한 행동들이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본색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가면증후군이다. 극단적인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경험한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웅크릴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나서야 하는 순간 자신이 위선자이자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라고 자책한다. 심지어 살아오면서 거둔 모든 성취가 전부 우연이나 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실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출중한 능력과 경쟁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가면증후군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배우 조디 포스터는 피고인으로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분명 착오이며 결국 상을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CBS의 60분에 출연해서 이 상은 순전히 요행으로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페이스북 제국을 일군 이 회사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능력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직무를 떠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며칠씩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알렌 다이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모든 게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는 수준 이하의 엉망이라는 사실을 CEO가 곧 알아챌 텐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미국의 대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EO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자신의 무능력이었다. 자산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에서 수십만 명의 고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형편없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누구라도 부담의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는 경쟁력에 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만약 당신도 그런 감정에 휘둘린다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놀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많이 위로도 됐던 것 같아요. 와, 이런 정말 성공한 대가들도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구나,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구나. 정말 저는 진짜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제 보통의 사람은 어떻겠냐는 거죠. 경쟁력에 관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그냥 내 능력에, 내 자질에, 내 실력이 너무 형편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망칠수록 스트레스인데 도망치고 싶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임무를 회피하면 잠깐 동안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흔히 써온 회피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정말 도망칠수록 더 스트레스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피의 전략으로는 최선을 다해 도망간다? 최선이 아닌 적당히 하면서 또 도망가는 거? 그리고 최대한 미루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이렇게 막 도망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회피 전략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악순환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담을 겪지 않고 자기 삶에 의미 있는 일을 펼쳐나가기는 무척 어렵다. 타고난 성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위선자가 된 듯한 기분에 빠지거나 자기답지 않다며 어색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아니면 애초에 이 모든 짜증나는 감정들을 느끼게 만든 상황에 분통이 터질 수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당신이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두려움은 당신을 뱀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당신은 뱀과 마주칠 때마다 매 순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달아나지만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뱀을 피해 달아날 때마다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가는데 그건 뱀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에서 그만큼 더 멀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알려고만 했다면 뱀이 실제로는 그리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회피를 반복할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진다. 당신은 결국 뱀 공포증까지 갖게 되어 이제 모든 일상은 뱀을 피하는 일을 중심으로 설계되기 시작한다. 물론 정말 뱀이 문제였다면 그리 심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뱀이 낯선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 대중을 상대로 연설하기, 까다로운 상사에 보고하기, 부정적인 피드백 전하기 같은 일이라면 회피의 역기능이 악순환을 만들기 시작한다. 직장에서 거둘 수 있는 개인적인 성공은 물론이고 직업적인 성공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회들을 회피하는 데 몰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회피할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피의 역설이다. 이 악순환은 앞에 있는 그림 왼쪽의 상자에서 시작된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두려운 당신은 도전을 회피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전략 중 하나를 시도한다. 이때 회피 전략이 특히 마음에 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회피 전략을 쓰니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 야호! 상황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상황들을 추가로 마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들은 당신에게 거의 금기에 가까운 수준이 되므로
당신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즉, 그 일은 더 이상 당신에게 스트레스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회피의 대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 한 걸음을 내디뎌 도전에 나서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따라서 성공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점점 더 회피에 몰두하게 되고, 그 결과 앞장의 도표가 제시한 악순환이 무한 반복된다. 네,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 막 어려운 일은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사실 즉각적인 효과는 정말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데, 근데 점점 그런 일이 또 올 때는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한 것 같고요.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사장의 호출에 일상적인 회의가 있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걱정이 밀려온다. 집에 돌아온 당신은 밤잠을 설쳐가며 새로 맡을 일에 대해 걱정하고, 그러자 먹구름 같은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다. 잔뜩 겁을 먹은 당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두려움을 키워간다. 정말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난 그 일에 절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질 않는데. 이쯤 되면 그 일은 점차 성공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처음 말을 들었을 때 잠시 생각했던 생각, 그러니까 업무를 진행하려면 이런저런 난관을 넘어야 할 거라고 했던 것들이 모조리 실패로 귀결될 거라는 단정으로 둔갑한다. 급기야 당신은 평화롭고 안락하며 조용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산더미처럼 과장하며 거기에 가히 눌리는 상상을 하게 된다. 물론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어떤 문제에 왜곡된 생각을 할 수 있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 심지어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아카데미 여주연상 후보에 여러 차례 오른 배우 미셸 파이퍼는 자신의 연기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보잘것없는 나의 재능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쥐어 뜯곤 합니다. 나는 정말로 재능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사기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셸 오바마 같은 미국의 지도층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준 작가로 유명한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11권의 책을 썼지만 매번 새 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실력이 들통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용케 숨바꼭질 게임에서 살아남았지만 독자들은 끝내 나의 형편없는 본래 모습을 알아내고 말 것입니다. 나 역시 항상 이런 기분에 시달린다. 특히 비즈니스계의 저명 인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TV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때마다 나의 이론은 누구도 귀담아 들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부하기 짝이 없는 테마라는 생각이 뒷덜미를 잡아 끈다. 그럴 때 정확하고 명료한 판단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왜곡된 관점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생각이 불러온 불길한 예측 때문에 기회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나의 행동 의지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나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또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성공한 분들도 내가 사기꾼이 아닐까? 내 실력이 정말 형편없는 실력이 탄로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에 전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확하고 명료한 판단력. 그래서 정말 팩트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두려운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 번의 시도가 낳은 놀라운 효과. 내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일은 사람들이 도전 과정에서 처음엔 두려워하며 머뭇거렸던 일에 대해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우리가 먹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국적인 요리를 맛보게 된 상황에 비유해 볼 수 있겠다. 맛을 봤더니 역시나 형편없었다면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의 근거가 입증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니 맛이 좋았다면 어떨까? 심지어 그동안 접해본 요리 중에서 최고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동안 그런 음식에 도전조차 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다.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그냥 한 번 시도해보는 것만으로 단번에 좋아하게 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보고 겪은 사례들에 따르면 도전은 그 자체로 강력한 효과를 낸다. 이토록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도전의 원동력을 나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허우적대던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방황을 거듭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을 통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걱정, 앞으로 생길지 모를 난감한 상황에 대한 우려로 도전을 피하게 되면 발견이 주는 혜택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하지만 용기를 끌어올려 도전하게 된다면 부담의 벽 넘어 저편에 있는 놀랄만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정말 한 번의 시도가 물론 무조건 흥미를 가져다주고 성공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 실패도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흥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일이 나중에 익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재밌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계속 나이가 들수록, 삶을 살아갈수록 두려움이나 도전에 대해서 더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2년 전에 읽었지만 저도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조금씩은 재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어렵긴 하네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들, 또 막 부담을 느끼는 마음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보고 나니까 무조건 피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노력해보자. 첫걸음이 클 필요가 없다는 말도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정말 작은 걸음이 또 쌓여서 그게 또 큰 걸음이 되는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정말 대가들도 진짜 마음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보통 사람인 나도 이런 느낌을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가 나고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로아나의 로블리였습니다. 바이.